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행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정책, 이민 행정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는데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해서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이 좀 더 독특하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출입국 관리,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 이러한 소위 출입국에 대한 부분, 유입에 대한 부분, 이것은 비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자, 사증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하러 들어온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체류 관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비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과 체류 관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인데 21세기 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동포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됐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용된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분열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것을 사회통합정책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국제협력적인 측면에서의 이민정책은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민자라는 것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들의 모국이 있겠죠. 본국이 있습니다. 중국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결국은 그 나라와의 관계 중요하겠죠. 또는 노동 이주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에서 노동 이주를 했을 때 우리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보낸 국가들 15개국, 티모르까지 합치면 16개국이 되는데 이러한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민정책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이라는 것을 들어오는 것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민을 얘기할 때는 나가는 이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나간 사람들은 해외에서 재외동포가 된 거죠. 결국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도 이민 정책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민 정책과 같이 그렇게 결부해서 얘기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가 현재 80만이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를 외국인으로 봐서 비자랑 체류랑 사회통합을 하는 것인지 재외동포로 봐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인지 완전히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효과나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또 이런 점에서 이민자들의 개인들의 법적 권리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나의 이민자들이 시민으로서 또는 인권적 측면에서 대우받는 부분 또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되느냐 영주를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이들을 규정할 것이냐
우리가 시민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출입국 체류 관리가 기본적인 좁은 의미의 이민 정책을 이루고 여기에 국적과 사회 통합이 더해지면서 넓은 의미의 이민 정책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입니다. 출입국 관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사증, 비자를 받는 것이죠.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여행을 해보셨으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행 비자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취업 비자를 가질 수도 있고 유학 비자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 차 가면은 상용 비자라고 하죠. 또는 관광 비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류 목적에 따라서 비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체류 기간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3개월이라고 할 수 있는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라는 것은 비행기가 됐건 배가 됐건 혹은 육지로, 한국은 지금 육지로 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육지로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미입국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출입국 업무에서는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류입니다. 체류 관리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비자 자격으로 비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행, 유학,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체류 자격을 준수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 요새는 또 불법 체류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해서 출국시키는 것.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가령 유학생으로 왔는데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적 업무. 국적 업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한국 국민, 중국 국민. 어떤 나라들은 복수 국적을 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단일 국적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국적에 대한 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업무가 국적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귀화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외국인들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또는 미국과 같은 경우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화, 시민권, 국적.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정책, 이민행정 업무에서 최근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체류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국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통합을 시키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한국어를 꼭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행정에 있어서 여러 외국어를 사용하게 한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차별에 대한 요소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슬람을 믿는 분들에게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원 앞에서 이슬람이 멀리하는 돼지고기를 일부러 구워서 먹는 그런 것은 굉장히 혐오적인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민 정책에서 하나의 주요한 업무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그러면 세계는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주류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이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low politics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강도, high politics에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대선을 할 때 공약에 이민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네, 유럽에 있어서는 난민의 위기가 2014년, 2015년 있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난민이 일어나면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가 중요시 됐습니다. 그 난민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우경화한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이민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치가 변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문제가 국가의 안정, 발전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는 점입니다. 한국도 현재까지는 하이 폴리틱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점차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의 이민 행정 위주의 정책을 살펴봤고 그에 비해서 외국은 좀 더 정치의 중심 주제로서 이민 정책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